5월이 되기 전에 대표님들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출을 이런 거 했었는데 관련 영수증 뭐 받으셨지? 그게 만약에 적격증빙을 못 받으셨다, 실무적으로는 뭐 좀 할인해 줄 테니까 그냥 합시다, 사실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당근에서 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증빙을 받느냐? 뭐 소득공제는 순이익에서 빼는 금액인 거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복잡하시다 그러면 그냥 어쨌든 둘 다 많으면 좋다. 개인 통장에서 이렇게 대출금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이자도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그 자료를 안 보내주시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간혹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걸 놓치고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표님께서 먼저 챙겨야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금백 대표 세무사 전정치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그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벌써부터 걱정되시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대표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은 두 가지 비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비용하고 공제 감면인데요.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걸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이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이 세금에다가 공제 감면이라는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진짜 낼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매출액이더라도 이런 비용이나 공제 감면이 서로 다 다르니까 내야 될 세금이 결국엔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출이 있잖아요. 그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지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적격증빙이 매우 중요한 건데, 어떤 지출에 대해서는 그 거래 특성상 적격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거래처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장 참여나 이런 경조사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따로 뭐 사업용 카드나 뭐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저희는 대표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경조사 알림 같은 거 왔을 때 꼭 다 하나씩 캡처를 해놓은 다음에 갤러리에 별도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두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런 다음에 뭐 3월이나 5월에 한 번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하는 거죠. 근데 미리 이런 거를 안 해놓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지난 1년 동안의 이런 경조사 알림들을 지금 한번 싹 훑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캡처를 다 한 다음에 모아두시고 세무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이렇게 인수하셔서 양도양수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걸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비용 안 되는 걸로 생각하셔서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뭐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양도양수 계약서 쓰시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실제로 이체를 하셨을 테니까 송금내역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런 권리금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 대상이어가지고 5년 동안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라서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뭐 훨씬 더 세금 줄어들 수 있겠죠. 뭐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어떤 중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들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계좌이체 같은 거 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뭐 좀 할인해 줄 테니까 그냥 합시다, 사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더라도 실제로 그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이럴 때 어떻게 증빙하느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계약도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나 그리고 뭐 송금 내역서, 내가 실제로 샀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내주시면 뭐 이것도 비용 처리 가능한 부분이죠. 다음으로 또 볼 게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예요. 올해 경제가 정말 좀 힘들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대표님들이 대출을 받으시려면은 저희한테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때가 많은데 이게 올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관련된 이자를 매달 지출을 하시는데 이거 사업용 비용이거든요. 관련된 어떤 대출 받았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지 저희도 알고 그 이자 비용을 넣는 건데, 전달을 안 해주시면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용 통장이 아닌 어떤 개인 통장에서 이렇게 대출금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이자도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그 자료를 안 보내주시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꼭 큰 대출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사업장과 관련된 화재보험이랄지 아니면 사업용 자동차 보험이랄지 이런 거 미리 증권 같은 거나 내용 받으신 다음에 꼭 반영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영수증인데요. 우리가 법에서 정해진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같은 게 가능한 건데,
이렇게 기부만 많이 하신 다음에 영수증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뭐 국가나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뭐 종교단체 같은데 기부를 하셨으면은 그런 단체에다가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뭐 퀵비나 아니면 우리가 사무실 비품 같은 거 요즘 당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당근으로 뭐 구매하신 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적격증빙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떤 퀵비 간이 영수증 같은 걸 쌓아두신다거나 아니면 당근으로 뭘 구매했어. 그럼 당근글 캡처하시고 이체 내역서 보여주시고 물건 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 증빙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당근에서 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새 걸로 사는 거보다 당근으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하고 상태도 좋은 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증빙을 받느냐? 그럴 때는 뭐 이체 내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출해서 종합소득세 다 반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다면 적격증빙 받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왜냐면 이건 디폴트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데 어떤 거래 특성상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은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려면은 이게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입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격증빙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간이 영수증이나 뭐 어떤 송금 내역서, 아니면 계약서 이런 간접적인 걸로 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5월이 되기 전에 대표님들께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출을 이런 거 했었는데 관련 영수증 뭐 받았었지? 그게 만약에 적격증빙을 못 받으셨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근데 간혹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걸 놓치고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표님께서 먼저 챙겨야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비용 다음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 공제감면인데 소득공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소득공제가 뭐냐면은 순이익에다가 직접 해서 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20이라면은 순이익은 80이 되죠. 이 80에다가 세율이 10% 곱하면 8이 나오잖아요. 이 8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소득공제가 30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순이익이 80인데 소득공제 30을 차감하면 50이 되는 거죠. 그럼 50 곱하기 10%에서 세금이 5가 돼요. 그럼 원래라면은 세금이 8 냈어야 되는데 5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높을수록 어쨌든 세금이 줄어든다. 그런 개념인 거죠. 소득공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먼저 노란우산공제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노란우산공제인데 이게 종소세를 줄이는데 이렇게 노란우산공제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노란우산공제는 뭐냐?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자동으로 쌓이잖아요. 근데 사업자분들은 내가 사업을 접으면 그대로 소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자금 같은 걸 마련시키기 위해서 약간 국가에서 일종의 운영하는 그런 적금 같은 건데 이 노란우산공제가 좋은 거는 복리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소득공제 혜택이 되게 크다는 게 있어요. 내가 적립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절세 효과가 최대 99만 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0만 원을 납입만 하면은 그건 그대로 나중에 복리이자 붙여서 다시 돌려받는 거고 그와 별도로 절세 효과가 99만 원까지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인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한 명당 거의 150만 원씩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부양가족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내가 낼 세금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중요한 거를 그냥 5월에 가서 그냥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보단 저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놓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세요. 그럼 이 미성년 자녀를 이 부부 중에서 누구한테 등록할지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에 넣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이런 걸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은 거죠. 부양가족 기준이 맞는지 이것도 5월에 그때 가서 확인해 보기보다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연 1년 동안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소득 금액이. 없으실 텐데요. 그냥 넣어주세요. 일단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일단 넣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다 걸려요. 나중에 추징된단 말이에요. 나이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녀 같은 경우는 만으로 20세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만으로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도를 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가끔 막 대학생 다니는 자녀 있는데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리고 또 꼭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꼭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상황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거하고 계시는 상황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뭐 시골에 계시고 뭐 자녀가
어떤 뭐 고등학교를 뭐 떨어져서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공제가 150만 원인데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장애가 있으시다, 200만 원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뭐 장애인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니까요.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다, 이럴 때는 또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이 추가돼요. 지금 되게 일부분만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설명드리자면 1시간 정도를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공제 대상을 살펴보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5월에 그때 가서 확인해 보기보다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공제 다음으로는 세액공제를 살펴볼 거예요. 뭐 소득공제는 순이익에서 빼는 금액인 거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복잡하시다 그러면 그냥 어쨌든 둘 다 많으면 좋다. 이 세액공제도 정말 다양하고 정말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창업감면을 보자면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에요. 창업감면이. 그럼 내가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세법에서 가장 혜택이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이랑 세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살펴보고 넣어야 되는 건데, 창업을 했으면 세무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 이거 창업하면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창업을 했다 그래도 일단은 의심부터 해요. 이게 진짜 창업인지, 그러니까 세법상 인정하는 진짜 창업인지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적용해드려요. 잘못 적용해드리면 5년간 세금 안 낸 거 나중에 한 번에 내야 될 수 있으니까. 이 창업감면 다음으로 또 좋은 혜택이 뭐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자가 많아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럼 한 명당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만 고용했을 뿐인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55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최대 3년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총 4,650만 원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인 거예요. 근로자가 작년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말은 쉬워도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근로자 숫자를 파악한다거나, 그리고 또 사후관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피해서 적용해야 되니까 무조건 적용하면 또 추징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전략적으로 적용을 하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투자를 했다면 세금을 그만큼 줄여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은 좋은 투자를 해서 선순환을 일으키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기업에서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구입한 금액의 10%만큼을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이게 무조건 아무거나 다 산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뭐 부동산 같은 건 거의 잘 안 되고, 기계장치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조업에서 뭐 기계장치를 샀다거나, 병원에서 의료용 기계를 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품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적용되는 자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또 몰라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 생각해봐서 내가 1년 동안에 뭔가 사업용 자산을 고가인 걸 샀다. 그러면 일단 그걸 세무사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걸 샀는데 혹시 되냐? 그럼 세무사분이 알아서 잘 적용을 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공제 감면은 되게 어렵고 종류도 많아가지고 대표님들께서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그런 거에 맞춰서 세무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알아두시면은 절세에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이죠. 이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5월에 가서 그냥 후닥닥 해버리는 것보다 미리 지금 시점에라도 준비를 해두신다면 훨씬 더 절세가 많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